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오늘은 ITQ 자격증, ITQ 파워포인트 12월 기출문제를 같이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ITQ 요 파워포인트를 하기 전에 해야 되는 것들이 또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걸 먼저 좀 확인을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좀 하셔야 되는 게,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우선은 보기에서 눈금자, 눈금선을 꺼내 놓으셔야 되거든요. 요거는 필수사항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작업을 할 때 조금 또 균형 맞추거나 이런 거 하실 때 효율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요 눈금자하고 눈금선을 꺼내 놓고 작업을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요거는 보기에 가면은 이렇게 표시라고 나와 있는 요 그룹 있잖아요. 여기에서 여기 있는 요 눈금자하고 눈금선을 꺼내 놓고 작업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체크를 해놔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2번과 3번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슬라이드 크기,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에서 A4 용지로 꼭 바꿔주셔야 되고, 그리고 삽입 메뉴의 머리글 바닥글에 들어가서 슬라이드 번호,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 안함을 선택을 꼭 지정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시냐면 요 디자인 메뉴라고 나와 있는 곳 있죠. 이곳에 들어가시면 요 사용자 지정에 요 슬라이드 크기가 있어요. 요 슬라이드 크기에 들어가면 요 사이즈가 A4 용지가 아닌 16대 9 비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에 들어가셔서 여기에 있는 그 슬라이드 크기 용지를 A4, A4로 꼭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좀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A4 용지로 꼭 되어 있는지 보셔야 된다라는 거, 이거 중요하고요. 그래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고, 그래서 맞춤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A4 용지로 바뀌어요. 이제 A4 용지로 이렇게 바뀌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삽입에 들어가 주시게 되면은 요 머리글 바닥글이 있어요. 요 머리글 바닥글을 클릭을 하셔서 저희가 요 슬라이드 번호가 1번 슬라이드를 제외한 2번부터 6번까지에는 슬라이드 번호가 다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체크해 주시고, 이 1번에는 슬라이드 번호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를 하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요 머리글 바닥글에 들어가면은 슬라이드 번호와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 안 하면 반드시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모두 적용을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 마지막에 있는 요 도형을 그린 후 요거 하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있는데요. 요거는 왜 하라고 하냐면 우리가 도형을 그려주시게 되면은 도형의 색깔이 이렇게 진한 좀 파란 색깔로 나타나고 글씨를 써도 흰색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나오면 매번 바꿔주셔야 되니까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도형을 하나 그려놓고 도형 채우기를 본인이 좋아하는 연한 색깔로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연한 색상으로 변경을 해주시고, 요 테두리도 파란색으로 되어 있으면 안정감이 안 생기니까 검정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글꼴 색깔도 어떤 색깔로요? 검정으로. 이렇게 바꿔놔 주시게 되면은 작업이 조금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시간도 좀 절약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하시고 나서 얘를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반드시 기본 도형으로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도형을 지우고 다른 도형을 그려도 지금 설정한 것들이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2번과 3번은 안 하면 안 돼요. 꼭 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A4 용지로 바꿔주셔야 되고, 슬라이드 번호, 제목 슬라이드는 표시 안함이라고 해서 머리글 바닥글에 들어가서 작업을 꼭 해주셔야 되고, 1번과 4번은 선택사항이지만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은 요 눈금자하고 눈금선과 그 다음에 기본 도형 설정하는 거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저장을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눌러주신 다음에 찾아보기 들어가 주셔서 당연히 어디에다 저장하셔야 돼요? ITQ 폴더에다 저장을 하셔야 되니까 시험장에 들어가면 문서라는 폴더 안에 ITQ 폴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ITQ 폴더를 더블 클릭을 하시고요. 여기에다가 적어주시면 되죠. 여러분들 수험번호 8자리에다가 본인 이름을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써주시고 저장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요 맨 위쪽에 여기 맨 위에 여기 제목 표시줄에 계속해서 본인들의 수험번호 빼기 이름이 나타납니다. 그죠?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문제 보시게 되면은 전체 구성이라고 하는 거를 제일 먼저 해야 돼요. 요 전체 구성. 이 부분이 바로 뭐냐면 슬라이드 마스터를 지정할 수 있는 요 전체 구성이에요. 그래서 1번을 보면 슬라이드 크기 및 순서 A4 용지를 이미 바꿨잖아요. 요거는 됐고 요 2번을 하셔야 돼요. 2번에 슬라이드 마스터는 2번부터 6번 슬라이드의 제목, 요 제목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단 로고 슬라이드 번호는 슬라이드 마스터를 이용해서 작성한다 라고 나오면서 글꼴을 어떻게 바꿔라, 하단 로고는 뭐를 집어넣어라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요 1번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이 2번을 보고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럼 먼저 한번 우리 마스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디 메뉴로 가셔야 되냐면 보기에 있어요. 마스터는 어디에 있어요? 보기에 있습니다. 보기에 들어가면 이렇게 마스터 보기라고 나와 있는 그룹이 있어요. 요거를 찾으셔야 돼. 그러면 이쪽에 슬라이드 마스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얘를 클릭해 주세요. 슬라이드 마스터를 들어가면 이렇게 요런 화면이 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할 때는 이 전체에다가 하시면 모든 레이아웃에 다 마스터 작업한 게 다 나오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 제목 및 내용 요 세 번째에다가 하실 거예요. 요 제목 및 내용. 그래서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놓으면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이라고 이렇게 뜨거든요. 여러분들 요 슬라이드에다 해주시면 돼.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얘네들은 절대 지우면 안 됩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도형을 이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여기 나와 있는 요 도형 작업을 먼저 해야 되겠죠. 얘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바닥에 있는 도형부터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오각형 같아요. 이 오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눈금선을 이렇게 꺼내 놓은 이유가 마스터에 들어가는 도형은 여기 눈금선에 한 칸, 두 칸 안에 요 안에다 만들어 주시면 되고 로고는 요 안에다가만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나머지는 여기 작업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를 이렇게 두 칸에는 우리 마스터에 들어가는 도형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각형을 눌러서 이렇게 여기서부터 그려주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요. 도형의 크기가 잘 안 맞거나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이 Alt키를 눌러서 조절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이 칸을 좀 줄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려주시는데 여기 문제에 보면은 도형에는 선이 없어요. 도형에 선이 없다라는 거 보이시죠? 검정색이 보이면 안 돼요. 도형에 선이 없고 지금 방향이 반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회전을 반대로 좌우 대칭을 좀 할 거예요. 그리고 윤곽선을 없음으로 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가 조금 더 이렇게 가야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위에 도형은 배지 도형이네요. 요 기본 도형에 있는 요 칠자 밑에 칠각형 밑에 있는 배지 도형. 그래서 여기 맨 끝에 한 칸만 남겨두고 또 오른쪽도 한 칸만 남겨두고 딱 맞춰서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딱 맞춰서 그려주시고 얘는 색깔을 조금 진한 색깔로 글자 색깔이 흰색이니까 조금 진한 색으로 바꿔주시면 좋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윤곽선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도형이 딱 맞춰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도형 작업은 다 끝났잖아요. 그죠? 도형 작업이 다 끝났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뭐를 하셔야 되냐면 요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상자가 있었어요. 여기 아래쪽에 이렇게 텍스트 상자가 있었잖아요. 요거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 상자를 맨 앞으로 빼요. 상자를 우리가 정렬해 가서 맨 앞으로 가져오면 글씨가 이렇게 튀어 올라와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여기는 글꼴을 바꿔주시는 거야. 도둠의 40의 흰색 가운데 맞춤. 도둠의 얘를 도둠 그리고 40 그리고 가운데 맞춤 그리고 글자 색깔이 흰색이에요. 이렇게 보이죠? 그죠? 이렇게 보이고 나면 바뀐 거 확인이 되시면 이제 요 상자의 요 크기를 요 만들어 놓은 요 진한색 파랑 도형 있죠? 베이지 도형. 그거에 크기를 맞춰 주시면 돼요. 그래서 옮기려고 하지 마시고 크기를 늘리고 줄여서 이렇게 조절을 맞춰 주시면 돼요. 왼쪽과 오른쪽은 딱 맞으니까 지금 변경 안 해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게 되면은 마스터에 들어가는 도형은 완성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로고 2번을 넣어 주시면 되겠죠? 삽입에 들어가서 이미지의 그림
이 디바이스에 들어가서 요 ITQ 폴더 안에 보면은 픽처 폴더 있죠. 여기 들어가서 로고 2번 삽입을 해주시고, 여기 보면은 배경 회색을 투명색으로 설정을 하고 나와 있죠. 요 색깔을 요 회색을 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색의 그림 서식에 있는 색에 가면 투명한 색 설정이 있어요. 얘를 회색을 쫙 빼주시는 거야. 그리고 크기를 줄여서 아까 로고가 여기 아래쪽에 있었죠. 이렇게 줄여서 여기 아래쪽에다가 갖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슬라이드 마스터는 완성이 된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주시고 마스터 보기 닫기를 이제 나가서 빠져나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요 눈금선의 한 칸, 두 칸 안에다가, 그리고 로고는 맨 마지막 칸에 그려주시면 되고, 이 도형의 윤곽선은 없어야 된다라는 거, 요 글씨체는 요 글상자를 선택을 해서 만들었다라는 거, 그거를 주의해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빠져나가 주신 다음에 이 슬라이드가 총 6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1번은 제목 슬라이드로 되어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추가를 하셔서 제목 및 내용으로, 저희는 슬라이드 마스터를 제목 및 내용에다 만들었기 때문에 요 제목 및 내용을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그럼 1번에는 마스터도 안 나왔고, 2번에는 마스터가 적용이 됐고, 슬라이드 번호도 적용이 됐죠.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저장 버튼을 눌러 주신 다음에 1번부터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럼 1번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번 슬라이드는 이제 표지 디자인이라서 여기 도형 안에 그림 넣고 워드아트 집어넣고 그림 넣는 게 있어요. 그래서 1번, 2번, 3번 순서대로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실수를 줄이시려고 한다라고 하시게 되면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좋습니다. 문제는 항상 보실 때 위에 있는 문제 보셔야 되고 세부 조건을 또 보셔야 돼요. 1번을 풀 때는 여기는 1번을 쳐다봐야 되고 2번 풀 때는 여기는 2번을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1번부터 볼게요. 여기는 내용들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딜리트 키로 지워주시고, 맨 처음에 나와 있는 게 지금 직각 삼각형이 있으니까요. 우리 기본 도형에 들어가서 직각 삼각형이 맨 위에서부터 끝까지 그려졌네요. 그죠? 끝까지 이렇게 그려주셔서 크기를 맞춰주시면 돼요. 여기 그림 안에 그림 1번을 넣으라고 했어요. 그림 1번, 투명도 50,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예요. 그죠?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하고 그림을 삽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도형 채우기에 가면 그림 있죠? 여기로 들어가 주시면 돼요. 들어가서 오프라인으로 작업을 할게요. 그래서 그림이 1번이에요. 요 그림 1번을 선택을 하시고 삽입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그림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요 그림에 대한 투명도 50을 넣을 때는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은 요 그림 서식이 있어요. 여기 들어가서 여기 들어가 주셔서 요 채우기입니다. 채우기에 들어가서 투명도를 얼마로요? 50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 투명도 50, 요 그림 서식의 첫 번째 채우기에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도형 효과는 바로 옆에 있어요. 옆에 도형 효과에 들어가서 그림자는 얼마로요?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 부드러운 가장자리, 그림자가 아니라 요 부드러운 가장자리 들어가서 몇 포인트요? 5포인트. 이게 5포인트네요. 그죠? 얘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도형 효과에 들어가서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림에 대한 거는 다 완성이 된 겁니다. 그 다음 이번에 워드아트. 우리 워드아트는 삽입에 가야지만 있어요. 요 워드아트 보이시죠? 여기 가서 아무거나 눌러주시면 돼. 그래서 이렇게 요 세 번째 거 누를 거예요. 요거 눌러주시고 나면 검정색인 형태가 나와야 되고 여기 어떤 속성이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워드아트를 삽입을 하고 나서는요. 이 워드아트 스타일 있죠? 여기 가서 워드아트 서식 지우기를 눌러주시는 거예요. 얘를 누르면 검정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거든요. 그럴 때 이제 내용을 써주시면 되지. YPERSCALE 그다음 영어 대문자 소문자 확인해 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내용을 다 입력을 하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커서가 여기서 이렇게 깜빡거리고 있으면 안 돼요. 요 가장자리를 한번 선택을 해주세요. 이렇게 선택을 하면 깜빡거림이 없어져요. 그럼 변환 물결 1번 반사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텍스트 효과에 들어가서 우선 변환에 물결 1번이에요. 물결 1번
요게 물결 1번이네요. 물결, 요게 물결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요렇게 들어갔다가 다시 이렇게 들어간 거. 또 여기는 내려갔다 올라간 거고 얘는 이중 물결이기 때문에 여기로 가야 돼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요 모양을 선택을 해주시고 다시 들어가서 반사에 들어가면은 근접 반사가 이 첫 번째 줄에 있는 게 다 근접 반사거든요. 근데 여기서 4pt 그러니까 요거예요. 그죠? 요거 눌러주시고 그리고 홈에 가야지만 글꼴을 바꿀 수 있죠. 도둠에 굵게 이렇게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이 보시고 위치나 이런 상황들을 보시고 크기를 조절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하이퍼가 한 요 정도 그죠? 키보드가 한 요 정도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로고 3번 로고 요 3번은 로고를 집어넣으래요. 로고 몇 번? 2번이에요. 그래서 삽입해서 그림 또 로고 2번을 넣어주시면 돼요. 로고 2번 넣어주시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투명색을 회색을 빼야 돼요. 색에 들어가서 투명한 색 설정 회색 이렇게 빼주신 다음에 옮겨 놓고 크기를 줄여주시면 돼요. 이 정도 크기로 맞춰주시면 되겠죠. 이러면 이제 1번이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한 슬라이드가 끝날 때마다 반드시 저장 버튼을 눌러주셔야 돼요. 이 저장 버튼. 파일에서 저장을 눌러줘도 되지만 여기는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있는 이 저장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더 빠르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이렇게 슬라이드가 바뀌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이 제목을 써주셔야 돼요. 이 제목을 입력을 안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클릭을 해서 목차라고 제목을 써주시면 돼요. 이 목차 슬라이드에서는 이 도형 위에 거를 여기를 완성을 해서 쭉 복사하면 되겠죠. 복사하고 그림 잘라서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맨 위에 있는 상단에 있는 문제를 보면 글꼴이 굴림의 24예요. 여기도 굴림의 24, 이것도 굴림의 24. 그리고 도형의 선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인해야 되는 게 이쪽은 글자 색깔이 흰색이고요. 여기는 검정이에요. 그거 확인해 주세요. 요거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그래서 맨 처음에 있는 거, 요 L자 도형부터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우리가 도형에 들어가서 L자 도형은 기본 도형이 있습니다. 먼저 요 눈금 종이의 맨 첫 번째 만들지 말고 두 번째 칸에 만들어요. 요 두 번째 칸에 만들어 주시고 요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림이 들어갈 자리에 하나 둘 셋 네 칸 정도만 남겨 두시면 돼. 요렇게 만들어 주시고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좌우 대칭을 해야 되겠죠. 좌우 대칭 해 주시고 윤곽선이 없음을 해야 돼요. 나중에 한꺼번에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지금 할 때 하나 할 때 바꿔주시면 더 좋겠죠. 잊어버리지 않게끔 이렇게 해주시고 위에 이제 우리 평행사변형 도형이 들어갔어요. 이렇게 겹치게 여기다 겹치게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얘는 색깔을 달리 해야 되고 윤곽선이 또 없어야 돼요. 그리고 바꿔주셔야 되는 게 글자 색깔이 흰색이기 때문에 미리 굴림의 24를 바꿀 거예요. 굴림의 크기는 얼마다? 24다. 그리고 글자 색깔은 뭐예요? 흰색.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는 글씨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는 글상자로 써주셔야 돼요. 글상자로 이렇게 그려놔 주시고 여기도 굴림의 24 바꿔주셔야 되겠죠. 굴림의 24. 그리고 글자를 하나만 써놓을 거예요. 이렇게 써놓고 위치를 좀 이렇게 확인을 한 다음에 복사를 할 겁니다. 이게 조금 큰 것 같아서 약간만 줄여주고 이렇게 상자 크기를 이렇게 약간 이동을 할게요. 그리고 나서 한꺼번에 드래그를 하셔서 컨트롤 시프트를 눌러서 복사를 해주시면 돼요. 간격을 잘 보면서 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글씨 써주시면 됩니다. 클릭한 다음에 초거대 인공지능 클릭하고 I자 모양으로 됐을 때 클릭하세요. 그리고 나서 내용을 지우고 써주시면 돼. 이렇게 AI 보유 기업 또 여기도 초거대 AI 특허 출원 동향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여기도 초거대 AI 그쵸? 챗 GPT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모양이 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 중심이 좀 안 맞아서 너무 아래로 내려간 것 같다 그럴 때는 이렇게 한꺼번에 드래그해서 방향키로 살짝씩 조절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런 다음에 세부 조건 해결해야 되겠죠. 1번. 여기 1번에다가 하이퍼링크를 넣으래요. 그래서 요 범위를 글씨만 범위를 지정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I자 모양으로 변했을 때 드래그를 하세요. 그럼 글씨만 범위가 지정이 되고 삽입에 들어가서 우리 여기 링크 눌러주신 다음에 어디로? 요 현재 문서로 가주셔야 요 슬라이드가 떠요. 여러분들. 그래서 6번. 여기서 요 현재 문서 눌러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슬라이드 몇 번이요? 6번이에요. 그래서 확인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림은 5번을 자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림 들어가서 그림 5번을 넣어주세요. 그림 5번을 넣고 삽입을 하고 요거만 남겨놓게 자르기. 잘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쫙 잘라주시고 여기도 이렇게 자릅니다. 자르고 이동할 때는 꼭 비나면을 클릭해 놓고 이동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동을 하시게 되면은 모양이 나오죠. 네,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게 되면 목차 슬라이드도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목차 슬라이드에서 주의할 거 많이 틀리는 거 여기 글자 색깔이 흰색이라는 거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그쵸? 그리고 도형에 선이 없다라는 거 요거를 잘 체크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 3번 슬라이드로 넘어갈게요. 3번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텍스트 동영상 슬라이드에서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우선은 제목을 먼저 써주시고 1점 초거대 인공지능 꼭 뭐를 하셔야 되냐면 이 내용을 입력을 하시기 전에요. 자동 맞춤 안함을 하셔야 돼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요 텍스트 효과 서식 있죠. 여기 들어가 주셔서 요 글상자에 자동 맞춤 안함을 눌러 주셔야 돼요. 우리 여기 가셔서 자동 맞춤 안함을 꼭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쪽에 간격을 맞추기 위해서 텍스트 상자의 크기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해야 되는데 이 자동 맞춤 안함으로 해놓게 되면 글자 크기가 자꾸 변해요. 그래서 요거를 꼭 해놓고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어디서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이거 어디서 들어갔어요? 요 상자 안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텍스트 효과 서식이에요. 여기서 요 글상자 들어가서 자동 맞춤 안함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꼭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이 여기에 있는 요거에 대한 문단, 그 다음에 요 네모에 대한 요 문단이 서로 다르다. 첫 번째 문단과 두 번째 문단이 서로 다르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요. 영문을 하나를 하고 한글 할 때 복사해서 수정만 하셔도 되고 한글만 하고 또 복사해서 수정을 하셔도 되고 본인은 먼저 원하는 순서대로 하시면 되고요. 영타가 너무 느리신 분들은 영타는 하지 말고 한글하고 동영상만 삽입을 해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 글머리 기호를 바꿔볼게요. 그래서 지금 요 모양이에요. 그죠? 요거 해주시고 영어를 써주셔야 돼요. HY S CALE AI 대문자 확인하셔야 되겠죠? 그럼 엔터를 누르고 한 수준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한 수준 들어갈 때는 탭을 눌러주시면 돼요. 다시 나올 때는 Shift 탭. 들어갈 때는 뭐예요? 탭입니다. 그리고 글머리 기호가 또 달라졌죠? 글머리 기호를 바꿔주시고 내용을 써주시면 돼요. 그죠? 내용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다 입력이 되시면 여러분들 여기 글상자 바깥에 있는 거를 요 글상자 요 실선을 점선을 선택해서 실선으로 이렇게 바꿔 놓으신 다음에 저희는 먼저 어떤 거 먼저 할 거냐 요 두 번째 문단을 바꿀 거예요. 굴림의 20에 줄간격 1.5줄 굴림의 20에 줄간격은 우리 여기 가면 단락 그룹에 가면 이 줄간격 있죠? 얘를 얼마로? 1.5줄로 바꿀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문단만 다시 선택해서 굴림은 맞고 크기를 얼마로요? 24. 요 24로 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굵게 이렇게 바꿔주신 다음에 요 끝을 휴먼까지 와야 되니까 상자를 이렇게 조절하는 거예요. 엔드 맞고 그리고 아래를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한글을 하기 위해서는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이렇게 그대로 복사를 해요. 그대로 복사를 해서 여기에다가 먼저 한글을 쓸 거예요. 초거대 인공지능
그리고 천천히 지워주시고 이 서식을 그대로 활용을 하려고 하는 거죠. 네, 여기에다가 클릭을 하고 여기다가 초거대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초거대라고 써주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너무 많으니까 한 번에 드래그해서 지워주시면 돼요. 그리고 또 내용을 입력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내용이 입력이 되시면 여기에 있는 한글은 더 길잖아요. 그래서 이 상자를 쭉 넓혀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넓혀주시고 스스로까지 올라와야 되겠죠. 스스로 가능한 이렇게 됐어요. 그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너무 밑으로 쳐졌으니까 영문까지 같이 이렇게 Shift 눌러서 선택하신 다음에 위로 좀 올려주셔도 되겠죠. 이 상자 크기는 아래로 늘려주셔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하실 때 요 끝부분이 꼭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확인을 좀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동영상을 삽입하면 되겠죠. 동영상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가서 삽입에 가서 미디어에 요 비디오 이 디바이스 눌러주셔서 요 동영상을 삽입해 주시면 돼요. 동영상을 삽입을 하고 나서는요, 또 여기 세부 조건에 자동 실행, 반복 재생하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요 재생 탭에 들어가서 비디오 옵션에 반복 재생, 마우스 클릭이 아니라 자동 실행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쪽은 띄어쓰기가 이렇게 잘 되어 있는데 여기 안 되어 있는 것 같다, 제목이.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다 해놓고 나서 띄어쓰기를 한번 해주셔도 괜찮아요. 다 하신 다음에 이렇게, 그러면은 모양이 맞게 됐죠? 네,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얘도 저장을 눌러야 되겠죠. 저장 버튼을 누르고 다음 작업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4번 슬라이드. 4번 선택하고 바로 내용을 써주세요. 국내 초거대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표 슬라이드에서 작업을 하실 때는 전체 글꼴이 궁서의 18이라는 거 확인하셨죠? 그리고 1번은 도형 2개의 조합으로, 2번에는 그라데이션이 선형 아래쪽에 들어갔고, 표 스타일은 테마 스타일 1번에 강조 5번에 들어갔다라는 거를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표가 한 칸, 두 칸, 세 칸에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이 있죠? 네, 이렇게. 그래서 이 표를 눌러주신 다음에 제일 먼저 표를 만들고 상단 도형 만들고 좌측 도형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 삽입을 눌러주신 다음에 지금 열이 3칸이었어요. 열이 3칸, 줄이 4줄이었어요. 이렇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고요. 크기는 딱 2번으로 조절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크기는 어디? 요 부분하고 요 부분으로 조절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갖다 놓고 옆으로 당긴 다음에 아래로 쭉 내려주세요. 슬라이드 번호를 가리지 않을 정도로. 그리고 위에는요, 요 한 칸 반. 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눈금선이 여기 한 칸 반 정도, 그리고 여기가 한 칸, 두 칸 반 정도만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크기를 조절을 꼭 해주세요. 한 칸 반에 두 칸 반 정도 이렇게 해주시고 나서 이쪽에 보시게 되면은 표 스타일, 테마 스타일 1번을 강조 5번 하라고 하는 거 있죠. 이걸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요. 표 스타일 여기를 펼쳐서 꼭 바꿔주셔야 됩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이에요. 이 테마 스타일 1번에 강조 5번이 맞는지 꼭 확인을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여기 표 스타일 옵션에서 머리끄랭, 줄무늬 체크되어 있는 부분을 풀어주셔야 돼요. 이 부분을 해제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색깔 톤으로 변경이 돼야 되고요. 전체 글꼴을 지금 바꾸셔야 돼요. 궁서. 글씨가 궁서였어요. 그죠? 궁서로 바꿔주시고, 크기는 얼마? 18로 되어 있고, 그리고 정렬을 맞춰주셔야 돼요. 여기 가서 가로에 수평을 가운데 정렬로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우리 텍스트 맞춤 있죠? 요거를 중간으로 맞춰주시면 돼요. 이렇게 중간으로 맞춰주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내용을 입력을 하시고, 내용을 입력을 하시다가 칸이 좁다라고 하시게 되면 요 경계선에서 늘리고 줄이고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내용을 먼저 입력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입력을 하시고 나서 보시게 되면 지금 제가 만든 거하고 이 부분하고 약간 다른 게 이쪽에 행의 그 높이가 조금 달라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만약에 내가 요거처럼 만들려고 한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먼저 여러분들이 요 칸을 이렇게 줄여요. 여기를 줄이고 여기도 이렇게 경계선에다 놓고 줄여주신 다음에 전체 크기를 늘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모양이 여기가 조금 좁아 보이죠? 이렇게 해서 맞춰주시면 되고,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여기 글자와 글자 사이의 요 간격이 조금 좁은데 여기는 조금 넓어 보인다 라고 하시게 되면 요거는 줄간격을 넣어주시면 돼요. 줄간격을 1.5줄로 넣어주면 좀 간격이 좀 벌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상단 도형을 만들어야 되겠죠? 상단 도형에 지금 바닥에 있는 게 사각형이네요. 사각형을 그려주시고 네, 본인이 만든 도형 크기에 맞춰서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크기가 미세하게 안 맞을 때는 Alt키를 누르고 드래그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좀 진한 색으로 바꿔줄 거고요. Ctrl Shift 눌러서 바로 복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복사를 하도록 할게요. 미세하게 맞추는 거는 Alt키를 누르고 드래그 해주세요. 이렇게 한쪽 방향을 맞춰 놓고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당겨주면은 크기 맞추기가 더 수월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거는 우리 요 사다리꼴 그래서 똑같은 크기로 맞춰서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려주시고 또 옆으로 뭐 하면 돼요? 복사하면 되겠죠. 이렇게 복사해 주시고 한쪽 크기로 맞추신 다음에 한쪽을 늘려주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그리고 나서 내용을 써주세요. 네, AI 내용 써주시고 학습 매개 변수 써주시고 그리고 주요 특징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옆에 좌측 도형 만들어야 되겠죠. 이 좌측 도형은 지금 선을 세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개 맞죠? 팔각형입니다. 이 팔로 써있죠? 이 팔각형을 눌러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세요. 크기 딱 맞춰주시고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리고 나서 복사하시기 전에 그라데이션 선형 아래쪽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눌러서 여러분들이 그라데이션 선형 아래쪽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복사를 하시면 되겠죠. 복사할 때는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고 그대로 복사하시면 돼요. 여기는 두 칸이 들어가야 되죠. 여기 두 칸이 이렇게 해서 크기를 맞춰서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용을 써주시면 되겠죠. 여기는 네이버, 여기는 카카오, 그 다음에 여기는 LG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이 표 안에 있는 글꼴은 궁서로 바뀌었지만 이 바깥에 있는 도형, 상단 도형과 좌측 도형은 안 바뀌었기 때문에 전체를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고 글꼴을 궁서로 변경까지 해주시게 되면은 총 완성이 된 거예요. 그죠?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 우리가 이 표 슬라이드에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전체 글꼴 바꿔주는 부분 그리고 이 표 안에 그 테마 스타일 집어넣고 나서는 줄무늬하고 그 여기 열머리글에 있는 체크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꼭 풀어주시는 거. 그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죠? 그것만 잘 놓치지 않고 해주시게 되면은 요 표 슬라이드에서 감점될 거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5번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부터는 이제 점수 배점이 좀 커지죠, 여러분들. 100점이에요, 차트부터는. 그래서 여기다가 써주시고 3점 초거대 AI 써주시고 특허 출원 동향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차트 슬라이드를 하실 때 꼭 확인해 주셔야 되는 거. 첫 번째 레이아웃을 5번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2번이에요. 얘가 2번. 그 다음에 세부 조건이 3번. 그 다음 마지막에 도형 삽입이 4번으로 해야 된다라는 이 순서를 적어 놓고 작업을 하시면 참 좋으실 것 같아요. 1번이 레이아웃 5번. 2번. 있는 글꼴 전체 외곽선. 3번에 있는 세부 조건 4번.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실 때는 이 차트를 눌러야 되겠죠. 차트를 눌러서 묶은 세로 막대형 차트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요
이렇게 나타나죠. 요거 나오면 저는 요걸로 바꿀 거예요. 엑셀에서 편집으로. 엑셀에서 편집하는 걸로 바꿔주시고 나서 이렇게 놔두시고 내용을 써주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쪽에 있는 게 항목이에요. 이게 항목. 그 다음에 요 한국이라고 나와 있는 요 부분이 전체라고 나와 있는 거랑 한국이라고 나와 있는 게 계열이에요. 그래서 먼저 연도를 입력을 할게요. 요 연도는 지금 2016년, 그 다음 17년, 18년, 19년, 20년이니까 이렇게 연속된 데이터는 채우기 핸들 조절점 있죠. 여기 요 맨 끝에 보면 여기 녹색 점 있죠. 여기다 갖다 놓고 아래로 끌어주시면 돼요. 20년까지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계열에다가 뭐 쓰면 돼요? 전체. 그리고 아래로 숫자를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3685, 그쵸? 6683, 10311, 14848. 이렇게 내용을 그대로 써주시고요. 계열 2에다가는 이제 못 써주시면 돼요. 한국. 그리고 여기도 아래로 그대로 내용을 써주시면 됩니다. 398, 809, 1304, 1912 그대로 적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적어주시면 이렇게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여기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밑에 여기 보이고, 그 다음에 전체 한국 나오는데 계열삼이 나와요. 요 계열삼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요 부분에서 요거를 당겨서 이렇게 갖다 옮겨 주시게 되면 요 계열삼이 없어져요. 그죠? 이렇게 해서 바꿔 주시고, 지금 이 천 단위마다 쉼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해서 요 표세 형식에 보면은 요 쉼표가 보여. 얘를 이렇게 눌러 주시게 되면은 숫자마다 천 단위 기호가 다 들어갔습니다. 그죠?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 확인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숫자 금액이 제대로 입력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게 8자네요. 그죠? 요게 8이었어요. 잘 안 보여서. 8. 3885, 6683, 10311, 14848, 141398, 809, 1304, 1912. 그죠?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게 여러분들 좋아요. 그죠? 미리 요게 내가 제대로 잘 썼나 안 썼나 미리 확인을 좀 하시고 다음 작업을 시작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 됐다라고 하면 이 엑셀 창은 꺼주셔도 돼요. 끄고 나서 1번이 아까 레이아웃 5번이라 그랬잖아요. 여기 레이아웃에 들어가서 이 5번을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표가 나타나요. 데이터 테이블이. 요거 나오게 만들어 놓고 작업을 시작을 할게요. 그리고 1번이 레이아웃 5번이면 요 2번이 도둠의 16이라 그랬죠. 가서 글꼴을 도둠의 16으로 바꿔주시고, 외곽선은 요 테두리 여기 있는 요 부분이 검정으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서식에 가서 요 윤곽선의 테두리를 뭐로 바꿀 거냐면 검정으로 바꿀 거예요. 그죠? 이렇게 작업을 해놔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위에서부터 천천히 요 세부 조건에 있는 거를 하나씩 수정을 해 주시면 돼요. 먼저 차트 제목. 요 차트 제목은 지금 보시니까 궁서로 바꾸라 그랬고, 크기가 24예요. 하나씩 굵게 해주셔야 되고, 채우기 흰색 테두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도형 채우기가 흰색, 그 다음에 테두리는 검정으로 바꿔주시면 되기 때문에 윤곽선을 검정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림자가 들어갔죠. 그래서 도형 효과에 들어가서 지금 그림자를 오프셋 오른쪽이에요. 오프셋 오른쪽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써주시면 돼요. 전 세계의 초거대 AI 특허 출원 동향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1번이 다 됐고요. 2번은 차트 영역 채우기를 노랑으로 바꾸라 그랬죠. 도형 채우기를 노랑. 그리고 안에 그림 영역. 이쪽 부분이 그림 영역이에요. 그림 영역을 선택을 해서 도형 채우기를 무슨 색깔로요? 흰색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데이터 서식이 있는 한국 계열이면은 요 주황색이에요. 그죠? 또 주황색을 선택을 하든 아니면 이 파란색을 선택을 하든 하나의 계열을 선택을 해서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은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이 나오거든요. 얘를 눌러주신 다음에 어떤 거를 한국을 묶은 세로
여기 묶은 세로 막대형이라고 나와 있는 걸 눌러서 표식에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꿔주시고 보조축을 눌러주셔야 돼요. 여기 나오죠. 한국 계열을 표식에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 후 보조축으로 지정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부분을 해주셔야 되는 거야. 그죠?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변경해 주시면 되고 또 하나 값 표시를 하라 그랬어요. 2020년의 전체 계열. 전체는 파란색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말하는 거죠. 한 번 더 눌러서 요 플러스의 데이터 레이블에 가면은 지금 바깥쪽이잖아요. 요 바깥쪽 끝에. 그럼 이렇게 값이 나옵니다. 나왔죠.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여기까지 다 됐어요. 그런데 요 마지막에 도형 삽입을 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지금 요 제가 만든 거랑 이 답안지에 있는 거랑 다른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거를 먼저 좀 할 거예요. 우선 플러스에 가면은 눈금선이 안 보여요. 눈금선 선이 안 보이고 축 제목도 필요 없기 때문에 요거를 뺐어요. 요거를 빼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셔야 되는 게 기본축과 이 보조축에 금액을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 숫자, 최소가, 최대가, 주단위 간격.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면은 이쪽에 보면은 지금 여기는 어떻게 돼요? 0으로 되어 있어요. 요거는 더블 클릭해서 여기 아래로 가면 표시 형식 보이거든요. 요 표시 형식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회계로 되어 있으면 이렇게 하이픈으로 나와요. 근데 0으로 나오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 요 회계를 숫자로 바꿔주셔야 돼요. 요거 놓치지 마세요. 요거는 뭘로 바꿔야 된다? 요 회계는 하이픈, 숫자는 0이에요. 그죠? 이 부분을 바꿔주셔야 돼요. 요 바꿔주시고 또 보조축에 가서도 더블 클릭. 보조축은 지금 보니까 축은 0이 맞는데 최대값이 2,500이 아니라 3,000이죠. 요거 바꿔주셔야 되고 또 밑에 또 여기도 0. 그래서 기본이 0 다음에 1,000이 됐고 1,000 다음에 2,000이 됐다라는 거는 500씩 커진 게 아니라 1,000원씩 커진 거죠. 요거 바꿔주시고 그죠? 요거를 바꿔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셔야 돼요? 밑에 가셔서 표시 형식을 바꿔주셔야 돼요. 요 표시 형식을 변경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요게 수정이 빨리 안 되네요. 그죠? 1,000원으로 적었는데. 이렇게 변경을 해 주시고요. 여기도 밑에 0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아래로 내려가서요. 요 표시 형식을 요것도 마찬가지로 뭐로 바꿔야 돼요? 숫자로. 요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요거 꼭 확인을 좀 해 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기본축하고 보조축에 있는 값이 맞는지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0, 최대값, 그 다음에 주단위 간격이 얼마로 되어 있는지, 보조축도 최소값, 최대값, 주단위가 얼마로 되어 있는지, 0인지 하이픈인지 이거를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0으로 나오면 표시 형식을 뭐로 바꿔요? 숫자로 변경해 주시면 되고 하이픈으로 나오는 거는 뭘로 바꿔주시면 된다? 회계에 바꿔주시고 기호가 없음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하나 더. 여기는 표식이 마름모인데 여기 동그라미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표식 위에서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채우기. 이 표식이 보여요. 표식 옵션에 들어가서 기본 제공을 뭘로 바꿔요? 마름모. 크기는 한 8 정도로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뀐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바꿔주셔야 되는 게 요 부분의 선이 검정으로 이렇게 잘 보이잖아요. 그죠? 이거를 바꿀 거예요. 그래서 클릭을 하고 그냥 선에 가서요. 요 선을 윤곽선을 검정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클릭하고 검정으로 바꿔주시게 되면은 이 모양이 이렇게 나오고 눈금선도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오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이 도형을 삽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형 오각형이 아니고 화살표 요 모양이네요. 그죠? 이렇게 변경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크기나 이런 걸 맞춰서 그려주시고 여기에 보면 미세효과 파란 강조 1번으로 해야 되잖아요. 이거 안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미세효과 파란 강조 1으로 바꿔주시고 굴림도 글씨체도 굴림의 18이죠. 굴림의 크기 얼마? 18.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고 글씨가 정 가운데 들어가야 되니까 가운데 정렬까지 해주신 다음에 내용을 써주세요. 이렇게 내용을 써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지속적 증가가 미세효과 파란 강조 1이 들어간 게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은 되겠죠. 저장 버튼 눌러 주시고
그래서 본인이 만든 거와 출력 결과에 나와 있는 거랑 같게 잘 나와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도형 슬라이드로 넘어갈게요. 요 도형 슬라이드 작업을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되는 거, 굴림이 전체 글꼴이 굴림의 18이라는 거 체크하셔야 되고요. 애니메이션 순서는 요 1번, 2번이에요. 그리고 꼭 확인하셔야 되는 거, 파선 있다. 글자 색깔이 여기 뭐가 있어요? 흰색이 있다. 그 다음에 여기 연결선이 있다라는 거. 이거를 꼭 체크를 해놔 주셔야 돼요. 파선, 연결선, 그 다음에 글자 색깔이 뭐가 있는 거? 흰색 있는 부분. 시험지는 지금 여기 나와 보이는 건 컬러로 나와 있지만 실제 받는 시험지는 컬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지를 받으면 이거를 꼭 체크를 해 놓으셔야 돼요. 파선, 연결선, 그 다음 글꼴 색깔이 흰색이 들어가 있는 거. 그리고 1번 쪽에 스마트 아트가 2개가 들어가 있죠. 얘는 3차원 만화, 얘는 강한 효과로 넣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애니메이션 집어넣어 줘야 되는 거. 그러면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먼저 제목부터 쓰고요. 4번 초거대 AI 이렇게 안 써지죠. AI 챗 그 다음에 GPT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자는 필요 없으니까 지우도록 할게요. 그죠? 그러면 바닥에 맨 바닥에 있는 거 만들고 위에서 아래로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이게 모서리가 양쪽이 둥근 도형이네요. 그죠? 요거를 쭉 이렇게 보시고 A 요 0이 있죠. 중심에 0. 0보다는 약간 작게 이렇게 공간이 좀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해주시고 얘를 그대로 어떻게 해요? 복사를 할 거예요. 그죠? 얘를 그대로 복사를 해주십니다. 네, 복사하시기 전에 요거는 저는 요 바닥 색깔을 다른 색깔로 좀 바꿀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옆으로 복사를 할 겁니다. 그럼 얘는 도형의 위치가 방향이 바뀌었죠? 좌우 대칭으로.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시고 요것도 색깔을 이렇게 바꿔 놓을 거예요. 색깔은 자기 마음입니다. 색깔을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크기를 약간 아래로 좀 내릴 거예요. 왜? 여기 위에 도형이 들어가니까. 그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맨 위에 있는 도형은 한쪽 모서리가 잘린 도형이네요. 그죠? 한쪽 모서리가 잘린 거 요거를 이렇게 위에다가 그려줄 거예요. 이렇게 그려주시고 그리고 옆에 있는 도형하고 지금 같은 모양이에요. 그죠? 그래서 얘를 그대로 복사를 좀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복사를 해놓고 얘는 또 하나는 좌우 대칭. 그죠? 이렇게 해놔주시면 내용을 써놔도 되겠죠? 미리. 내용을 미리 좀 써놓을게요. 사용자 100만 달성 기간 이쪽도 써놓도록 할게요. 챗 GPT 이렇게 써놔주시면 되고 이제는 대칭되는 게 없기 때문에 이쪽을 먼저 완성을 하고 이쪽을 이제 완성을 할 겁니다. 그럼 여기 스마트 아트가 들어갔죠. 삽입에 들어가서 요 스마트 아트 스마트 아트 바로 보이는 요 도형이네요. 그죠? 요거 가로 글머리 기호 목록형 요 2개가 그죠? 확인 눌러주시고 하나가 필요 없으니까 지우셔야 돼요. 그죠? 하나는 필요 없어서 얘네들은 지워주시고 요렇게 그래서 가장자리를 선택을 해서 1차적으로 요 스마트 아트의 색상을 변경을 할 건데요. 색상형 중에 요 맨 첫 번째 걸로 바꿀 거예요. 그리고 3차원 만화. 그래서 바로 스타일에 들어가서 3차원 광택 경사 만화죠. 요 만화로 바꿔줄 거예요. 그리고 홈에 들어가서 굴림의 18. 꼭 이렇게 순서대로 굴림의 18. 바꿔줄 겁니다. 이렇게 바꿔놓고 내용을 쓴 다음에 크기를 조절을 할 거예요. 응용 분야 이렇게 텍스트 기반 기술 내용을 먼저 입력을 할 겁니다. 그리고 문서 작성 이렇게 클릭하셔서 그리고 3.5 그죠? 이렇게 내용을 써주시고 나서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크기를 조절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크기를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크기를 조절을 하셔서 먼저 좀 갖다 놔볼까요? 이 정도 되면 되나 안 되나? 조금 더 줄여야 되겠어요. 그죠? 이렇게 크기를 줄여주신 다음에 갖다가 놔주시면 이 정도
위치면은 뭐 될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 아트가 하나 또 있으니까 삽입에 들어가서 스마트 아트에 들어가 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프로세스형에 있어요. 이렇게 프로세스 일자 모양으로 된 거는 요 프로세스형에 있습니다. 얘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색 변경에 들어가서 첫 번째 거. 얘는 강한 효과예요. 그래서 강한 효과는 여기 위에 있어요. 여러분들 요게 강한 효과. 요거 눌러주시고 마찬가지로 가서 굴림의 18, 굴림의 18로 바꿔줄 겁니다. 그리고 글자 색깔이 여기 검정이죠. 여러분들 그러면 이것도 글자 색깔을 검정으로 바꿔주셔야 돼. 그리고 나서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오픈 AI, 그쵸? 그리고 여기다 클릭하고 GPT, 그 다음에 3.5. 그리고 나서 크기를 이렇게 보시면서 조절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많이 팍 한 번에 줄이지 마시고 한번 줄였다가 보고, 줄였다가 보고, 줄였다가 한번 보시고, 그리고 이렇게 줄였다가 보시면서 이동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들 한 요 정도 크기로 하면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 있는 거 도형부터 먼저 만들게요. 요거는 여러분 어떤 걸로 해야 돼? 이걸로 해야 되겠죠. 이걸로 하셔서 이렇게 한 이 정도 크기로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나서 여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요거를 노란색 조절점으로 이렇게 요 정도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요 노란색 조절점 있죠? 이렇게 당겨주면 요 모양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챗 GPT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이게 좀 더 나와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당겨 주시면 돼요. 그러면 모양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들 이런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란색 조절점을 조금씩 건드려 보셔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모서리가 접힌 요거죠. 이쪽에다가 이렇게 그려주시고, 하나를 이렇게 그려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대로 얘를 어떻게 해요? 복사를 해서 좌우 대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용을 써주시면 되겠죠? 대화형, 그리고 여기는 생성형,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완성이 됐죠. 여기는 색깔 굳이 뭐 이렇게 안 바꾸셔도 돼요. 이렇게 놔두시면 되고, 전체를 바깥쪽으로 드래그를 하셔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셔서, 다 드래그를 했을 때는 스마트 아트가 잘 선택이 됐는지 보려면 요거를 보시면 돼요. 이런 모양이 있으면 잘 선택이 된 거고, 바깥쪽 제일 바닥에 있는 거 선택됐는지 격자점 확인하고, 바깥에 있는 것도 확인하고, 그러면 다 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 먼저 굴림으로 바꿀게요. 굴림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나서 정렬에 가서 그룹 지정을 하시는 거야. 그룹을 하고 애니메이션 넣어줘야 되니까 그룹을 지정을 하고 애니메이션에 들어가서 애니메이션 닦아내기 요거죠. 닦아내기 해주시고 어디서? 위에서. 이렇게 조절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쪽을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쪽 해주셔야 되는데, 아까 이게 파선이라 그랬잖아요. 요 파선 안 바꿨죠. 요 종이를 파선으로 바꿔주셔야 돼. 그래서 여기 대시를 파선으로 바꿔주셔야 되고요. 너무 얇아요. 그래서 요 대시를 바꿔주고 나면 두께를 2와 4분의 1 정도로. 그래서 조금 내가 이거 파선 바꿨다라고 하는 게 눈에 딱 띄게끔 이렇게 조절을 해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요 평행사변형 도형이 나와 있죠. 여기 들어가서 평행사변형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모양 요 정도 크기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얘를 그대로 어떻게 해요? 복사하고 또 좌우 대칭을 해야 되겠네요. 좌우 대칭. 이걸 약간 크기를 좀 줄일게요. 좌우 대칭을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이렇게 해주시고 나서 내용을 5일 적고, 또 여기는 챗 GPT 적어주시고, 여러분들 여기서 보니까 연결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연결선 바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서 양쪽이 꺾인 한쪽을 이렇게 도형 가까이 갖다 놔요. 그러면 도형 가까이 갖다 놓으면은 그 회색 조절점 나왔을 때 딱 눌러주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녹색 점이 나타나요. 그리고 이쪽도 갖다 놓으면 또 녹색 점이 딱 나타나면 연결이 잘 됐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하시고 검정색으로 바꿔주시고 여기도 두께를 2와 4분의 1로 두껍게 바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까만 점이잖아요. 끝이 양쪽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바꿔주셔야 돼요. 여기 하살표를 양쪽에 끝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수정 작업을 해주시게 되면은 모양이 예쁘게 나왔죠.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도형은 양쪽 끝이 잘린 거 이렇게 모양을 보시고 조절을 해주시면 된 다음에 바로 글씨를 다 쓰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또 도형에 가서 이번에는 어떤 거예요? 요거네, 그죠? 요거를 딱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그려주시는데 상하가 지금 뒤집어졌어요. 여러분들 그럼 뒤집어야 되겠지? 당연히 회전에 가서 상하. 근데 뒤집었을 때는 요 회전축이 아래로 내려갔을 때는 글씨를 직접 쓰면 글씨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어떤 걸로? 요 글상자로 이렇게 그려놓고 2.5개월 써주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정렬을 가운데로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은 글씨가 잘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오각형 이렇게 그려주시고 요거는 페이스북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저거는 별이 둘, 넷, 여섯, 8개 별이 8포인트 별이에요. 8포인트 별을 이렇게 쭉 그려주시고 약간 회전이 됐죠. 약간 회전이 될 때는 이 회전축에서 약간 돌려주시면 돼요. 그죠? 이렇게 돌려주시고 글자 색깔이 흰색이라는 거에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글자 색깔 아까 흰색인 거 해주셔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색깔을 좀 진한 색으로 바꿔주시는 게 좋겠지. 그쵸? 그리고 10개월 써보겠습니다. 10개월 글씨 색깔이 흰색으로 보이셔야 돼.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흰색으로 넣어야 되는 거 파선, 연결선 체크하셔야 된다 그랬죠? 이렇게 해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요거는 갈매기형 수장 도형이네요. 그죠? 이렇게 그려주시고 그리고 넷플릭스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도형 요것도 어디에 가면 블록 화살표에 가면 있어요. 요거네요. 그죠? 요거. 그래서 이걸 약간 길게 그리셔야 돼. 길게. 이렇게 길게 그려주시고 그쵸? 그리고 나서 노란색 조절점으로 이렇게 당겨주시면 요 칸이 좀 더 넓어집니다. 3.5년 이렇게 해서 변경을 해주시게 되면은 다 완성이 됐어요. 색깔을 안 바꾸고 그냥 이렇게 놔두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전체를 쭉 드래그를 해서 슬라이드 번호가 포함이 되면 안 돼요. 얘가 포함이 되면 그룹 지정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나서 글꼴을 굴림으로 바꿔주세요. 굴림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기에 들어가서 여기 정렬에 들어서 그룹 지정하시고 애니메이션 효과가 그룹하고 나서 넣어야 되니까 그룹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 애니메이션에 들어가서 어떤 거 넣어줘요? 바운드 통통통 뛰는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잘 됐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도형이 이렇게 많이 어려운 도형들이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요 스마트 아트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집중해서 하시게 된다 그러면 이 파워포인트도 꼭 이렇게 그 A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좀 움직이세요. 나는 타자가 좀 영타가 좀 느려. 그럼 얘는 빼요. 요거 빼면 30점 정도가 감점이 되고 이 슬라이드에서 30점을 얻을 수 있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나는 도형 중에서 이쪽 하는 게 너무 좀 어렵다. 그럼 한쪽을 포기하면 50점만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시간 안에 전략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거를 먼저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24년 1월 시험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10월달, 11월, 12월 기출문제 꼭 풀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간 체크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 고생하셨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모두 파이팅 하세요. 안녕.